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월드는 12월 16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기업인 하나가 미국군과 공동으로 무기 및 새로운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하나와 하나디펜스는 지난 10일에 미 육군 전투력 발전사령부 무장센터와 공동 연구개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은 미 정부가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과 국가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 기업이 미 육군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북컴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하나의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군수시장을 타깃으로 공동 연구개발할 수 있는 주요 무기체계와 구성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의 상호 교류 또는 이전을 통해 주요 방산 장비와 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 및 분석과 시험평가 등에 나선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상용 기술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양측은 차세대 무기체계 및 탄약 솔루션 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북컴은 미 육군의 현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2018년 창설된 미 육군 미래센터 산하 조직으로 미래의 무기 운영 환경과 새로운 위협 평가, 대응 시스템과 무기의 컨셉트 및 요건 종합, 그리고 미래 무기의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대북컴은 특히 미 육군의 핵심 과학 연구를 주도하여 군사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 육군 연구소와 미 육군 전차차량 연구개발 기술센터, 그리고 미 육군 항공미사일 연구개발 기술센터 등을 통합해 탄생한 조직으로 천여 개의 학술계와 산업계, 국제적인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컴의 네트워크에 한국 기업인 하나가 가세했다는 뜻입니다. 한편 최근 호주군의 주요 전력 증강 사업에서 하나 방산 장비가 최종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미 공동 연구개발 협정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하나 방산 계열사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지난 9월 호주 육군의 자주포 획득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으며 레드백 미래형 궤도 장갑차는 지난해 9월 최신 장갑차 도입 3단계 사업에 최종 2개 후보 중 하나로 압축된 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문 수준이지만 하나는 호주에 제한된 레드백을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미 육군에 제안하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M2와 M3 브래들리 전투차량을 전면 교체할 방침입니다.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 교체는 미군 자체의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메이저급 기갑 차량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미 육군의 요구 성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미 육군이 제시한 기준은 향후 세계 장갑 차량 개발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서방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아직 막강한 위력과 고성능을 자랑하는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교체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러시아가 속속 선보이는 기갑 전투차량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특히 두꺼운 장갑을 자랑하는 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의 차체를 그대로 전용한 T-15 보병 전투차와 반응 장갑을 두른 후르가네츠 25 보병 전투차의 열세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무인 겸용, 장갑의 선택적 착용과 도심 시가전에서도 생존성이 높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브래들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군의 발사관이나 조잡한 급조 폭발물에 150대나 파괴됐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운용하는 M2 브래들리는 후티 반군에 격파당하기도 했습니다. 미 육군은 그동안 보병 전투차 교체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999년 미래 전투체계를 개발하며 전차와 자주포, 보병 전투차와 수송용 장갑차 등의 차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계획 아래 180억 달러를 투입했으나 2008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보병 장갑차의 중량이 웬만한 전차의 2배인 85톤에 이를 만큼 기술적 문제도 많았습니다. 후속 사업으로 지상 전투차량 체제를 추진했으나 이 역시 2014년 무산됐습니다. 이후 미 육군은 기존 브래들리 개량 후 계속 사업과 신형 도입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육군은 늦어도 오는 2026년에는 브래들리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수 끝에 되살아난 차기 장갑 차량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인기 운용이 가능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며 유럽계 회사와 합작이라는 점입니다. 독일 라인멘탈사의 링스는 미국 레이시언사가 합작선입니다. 영국 다국적 기업인 BAE 시스템스는 스웨덴이 개발한 베스트셀러 CV90의 최근 개량품인 CV90 마크4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회사의 개발품으로 보이는 제너럴 다이내믹사의 그리핀3도 실은 아스코드와 아식스 장갑차의 개량형으로 분류됩니다.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CV90 마크4는 26년간 검증된 데다 혼당 마력이 높아 기동성이 좋고 하차 보병 8명이 탑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중량도 최대치 40톤으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링스는 승차 보병을 9명까지 태울 수 있으나 최대 중량이 55톤으로 K 원전차보다도 무겁습니다. 과도한 중량에 따른 유지 비용과 수송기 탑재 제한, 그리고 교량 사용 불가능 때문에 미 육군은 과중량을 연달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개발품이어서 사용 국가도 검증된 적도 없다는 것 역시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헝가리 육군이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호주에서는 한국의 한화의 레드백과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경쟁 중입니다. 미세한 우위를 가졌다는 그리핀3는 하차 보병이 6명이라는 점을 빼고는 신기술이 많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에서 계열화 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보병 전투차들이 큰 문제 없이 운용된 전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장과 조종수 사수 등 승무원 3명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2명으로 줄이고 무인화로 대체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타격력이 가장 강력한 50mm 주포를 탑재하고 주포의 부양각을 85도까지 끌어올려 고층 빌딩에 매복한 저격수나 적군에 대한 대응이 보다 수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화가 레드백 장갑차를 개발하면서 경쟁 지형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잉스 KF-41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 말부터 2022년까지 호주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가 펼쳐집니다. 호주군은 이번 사업으로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데 사업비는 5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5조 원을 10배 이상 넘어선 55조 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군 사업의 승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뤄질 본격적인 승부에 앞서 전초전을 치르는 셈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방산 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에 1차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도 이들 나라의 장갑차는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독일은 최대 4천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군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요구 성능은 호주군 사양보다 방호력을 더 높였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화와 한화디펜스가 미 육군 전투력 발전 사령부 무장센터와 공동 연구개발 협정을 맺은 것은 한화의 기술력을 미국에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어서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의 교체 사업에서 한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협정이 내년에 있을 미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